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하락과 알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 이다, 아니면 다른 내용들도 좀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0.25% 인하를 했는데요. 이제 이때 매 분기마다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OMC 점도표 추이를 보았더니 25년도에 점도표 추이에 있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데가 이제 대략 2회 정도밖에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한 3.75 정도나 아니면 4 정도에 머물지 않겠냐. 뭐 요런 이야기가 좀 나와 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도 10거래일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배경적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전망 추이를 보았을 때 여전히 괜찮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GDP 성장률 추이는 원만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원만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PC 상승률 추이와 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른 걱정이 조금 좀 된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은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산적인 그런 상승 효과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도 장기적인 추이에서도 뭐 GDP나 실업률 추이가 원만하게 좀 버텨줄 것이다 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많이 봐야 2회에서 3회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24년도에 뭐 100bp 정도 내린다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고, 이제 25년도 추이부터는 이제 해봐야 50bp 정도 내린다라는 보수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5에서 4.5 정도 내려왔으니 정말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해 해봐야 뭐 많게는 4%에서 뭐 3.75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전히 높은 금리에 따른 추이가 환율을 짓누르는 형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화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가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 있는 달러의 이제 환율적 추이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원대를 어느 정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자산 들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엄으로 인해서 체력 소진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에 따른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따른 통화 약세 추이를 한 번 더 가속화를 시키게 되면 이게 원화에 따른 방향 추이는 1,500원대가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5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대응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미 이 1,400원대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년적인 추이에서 환율에 따른 동향은 계속 위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도 제가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여전히 이제 월봉 차트를 그려놓고 11월까지는 좋은 평형 형태를 보여준다고 해도 3봉 그 다음에 4봉까지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캔들이 네 번째 4개월까지 연속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4개월 차에 거의 조정폭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3개월 정도에 따른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1월 달까지는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청산 차트 비중을 보았을 때 좀 많이 녹았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대부분 1순위의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요런 애들이 이제 간혹 이 청산 히트맵에 1등 자리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 알트코인 쪽에 레버리지 비중을 높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30만 명 정도 날라갔고 거의 1조 원 규모가 되는 돈이 좀 이번에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트코인 들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그것도 선물 레버리지를 쓰셨던 분들은 거의 이제 천국으로 좀 보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도 또 보게 되면 이 김프도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급에서는 저는 그냥 3.75 정도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봐야 한 이 정도 조정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2회 정도나 많게는 3회 정도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적다라는 건 좀 글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 따른 발언적 요인에서도 아직은 이제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관세적인 추이가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일단 이 문구에서는 이제 표현은 안 되어져 있지만 그런 숨겨진 내용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형님에 따른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릴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고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방 요약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어갈 준비는 되어져 있는데 이게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내릴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셀러 형님도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 요청이 온다면 나는 응할 것이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같이 미국 내 규제된 거래소를 사용하고 매수 시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시장에 눈에 띄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시장 가격에 미치지 않게끔 우리는 거래를 하는 게 일단 목표이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게 내 구인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파월에 연준의 비트코인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뭐 이 내용의 숨은 의미는 파월이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직 법 개정이 되지도 않았고 법 개정을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연준의 역할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미국 재무부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전략 비축 자산을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연준은 저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이 하는 역할에 따른 발언, 이 질문이 좀 잘못되었다, 오류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따른 영향성으로 좀 밀렸다라고 본다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역할적인 측면을 제대로 뭐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전략적 준비 자산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조정 부분이 겁부터 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내가 추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과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에 따른 방향성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순간의 선택이 결국에 25년도 시즌에
이제 성공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현명하게 투자를 잘 했는지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부분에 따른 또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 많이 걸림돌 될 만한 그런 행동은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S&P 500과에 따른 상관관계도가 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초객도 커지고 대부분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 단체 이런 쪽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이제 S&P 500에 나중에도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지수가 상당히 좋아야 코인도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단이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에테나와 장기적 협업을 맺는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져 있는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조정 시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형태로 이번 시장 바라보는 건 어떨지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좀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알트코인을 들고 있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냐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보게 되면 이 레버리지 ETF도 너무 많이 밀렸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리게 되면 뭐 15에서 20% 정도 밀리게 되면 무조건 매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장 초입부 단계에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막 겁을 먹어가면서 시장이 뭐 끝났다, 뭐 패닉셀이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따른 관점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전략적 관점이 없으신 분들이 그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뚝심 있고 기준을 명확하게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